자, 그럼 돈이 되는 경제 소식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금통위원들 연봉이 35억이다.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한국은행 국감에서 이 피벗이라고 하죠. 통화정책 전환 시기를 두고 많은 질의가 보신 것처럼 쏟아졌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금통위원 합친 게 35억이고요. 아. 뭐 개인 35억은 아니고 전체 35억 전체 이다. 계획과 예. 전체 35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내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창용 총재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좀 애둘러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임금이 안 오르면은 결국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금리에 따라서 투자가 늘고 물론 소비가 약간 진작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자라면 내수 확장, 내수의 어떤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금리 수준이란 게 우리나라 적립금리 수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뭐 2.5%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또 높은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네. 3.25%인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수준이 높다고 하고 금리가 피벗이란 거는 금리가 높다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려간다는 기조다. 기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감하기에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수 반등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 아니라가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셨고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교육제도, 뭐 자영업자 부채 등 구조적인 해결을 시급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한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수요가 감축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연금 소득에만 의지하다 보면은 또 소비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네.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준다는 얘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재정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한국이 이제 수요가 위축되는 사회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효율성, 그러니까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수익성을 높게 내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분야 역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르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되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런 흔히 말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예.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결국은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구 문제가 핵심에 있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수익성도 높이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시스템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정리를 좀 하고 이런 다양한 개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봐야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어쨌든 국민들이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은행 대출 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까지 사실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싶었던 이유가 가계 대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고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고 이와 관련한 가계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계 대출 또 늘어나게 되고 또 금리 낮추게 되면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좀 기준금리 인하 시점 느리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당국, 뭐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은행업권들에 대해서 총량 규제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총량 얼마 이상은 늘리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어떤 가이던스에 반하는 거고 혹시나 이런 것들을 반할 때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흔히 말해 정부 정책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금리 낮추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지난주에 4년여 만에 일어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교수님 이 매물이 조금 쌓이고 있다 이런 통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창용 총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집값이 단기간에 잡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슈가 있긴 한데 그렇겠죠. 한동안 올해 거의 뭐 20, 30% 올랐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거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0, 30%가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아무래도 집을 살 사람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전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샀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네. 특히나 이제 9월에 DSR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됐는데 그 강화 전에 뭐 집을 산 효과가 이제 매물로서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다는 거는 매수자보다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고 이런 것이 다양한 해석 결국은 어떻게 보자라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살 사람들이 미리 샀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창용 총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오래 봐야 된다. 이게 그 강남 아파트가 공급이 좀 부족한 것은 분명한 네. 사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잠깐 미약한 반응에 의해서도 가격이 또 오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나온 통계를 좀 보니까 이 30대들이 연끌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30대는 이 뭐랄까요 주식에서 얻은 차익을 좀 투자한 것 같고 40대는 기존 주택을 팔고 뭐 상급지를 이동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 30, 40대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2020년대 초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그 연끌을 안 해, 그러니까 2017년부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막차 타신 분들까지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내가 모든 주택 가격들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주거 환경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주거 사다리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집을 가지고 없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채널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연끌에 대한 수요는 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뭐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2020년대 초에 한번 트라우마를 크게 겪었기 때문에 늘 연끌이 일어날 환경들은 조성이 돼 있고 강남 상급지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리면은 이제 다음 달 12월이죠. 이제 12월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뭐 0.5% 포인트라고 하는 빅컷이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이 현재 그대로 뭐 동결이 이어질지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좀 진단 좀 예상 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이번 금통이 열리기 전에 서베이를 많이 했습니다. 서베이를 네. 하면 뭐 다른 교수님들끼리 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보통 전망이 그러니까 이번 단행한 것은 단행하고 네. 다음번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수 침체의 엄중함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늘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또 기준금리 낮출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면 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해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내년에 아마 신중하게 한번 내리지 않을까. 빅컷의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거의 없다. 혹시나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0.25% 포인트를 내리는 거지. 또 물가가 지금 2.0% 소비자 물가지수 2.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낮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에 해서 내린다고 하면은 0.25% 포인트지 빅컷을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돈이 되는 경제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